매일 아침 약 봉투를 보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이걸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 약을 몰래 끊어보신 적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혈압 약을 끊으려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 경험을 통해 약이 족쇄가 아니라 안전벨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육학 박사 낑아입니다. 저는 석사 논문을 시니어 스포츠로 쓰면서 50대 이상 분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바른 자세와 척추 건강을 위한 재활운동을 가르치면서 육수양념간을 하나로 담은 3-1-1 한식 조미식품 감미가를 개발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혈압 약과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약을 먹으면 평생 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렵다는 생각, 약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 약 없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기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고혈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4세 김인호 씨는 매일 아침 식탁에 놓인 약 봉투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작은 알약 3개가 들어있는 봉투였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고혈압 약 한 알, 이뇨제 한 알, 콜레스테롤 약 한 알. 의사 선생님은 이 약들을 꾸준히 먹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인호 씨의 마음속에는 늘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걸 내가 정말 평생 먹어야 하는 걸까? 약값도 부담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약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이 완전히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는 일 같았고, 약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생각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약 없이 혈압을 낮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나왔고, 카톡 단체방에서는 수박 껍질이나 마늘로 혈압을 잡았다는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인호 씨는 이미 5년째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그 5년 동안 중간중간 몰래 약을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혈압이 안정되는 것 같았고, 그러면 이제 나았다고 생각해서 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다시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느낌이 들면 또다시 약을 찾게 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 봉투를 들고 망설이다가 결국 서랍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약 없는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인호 씨의 40대와 50대는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자로서 늘 스트레스를 받았고, 회식 자리에서는 술과 안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라면에 밥 말아 먹는 야식이 일상이었고, 짜게 먹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김치찌개는 국물까지 다 마셔야 제맛이고, 라면 국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나이치고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인호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혈압이 130이나 135 정도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아직 약까지는 필요 없고 생활 습관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조금 조심하라는 말은 대충 들었습니다. 술은 줄이지 않았고 음식도 여전히 짜게 먹었습니다. 운동은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하며 미뤘고,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는 거지하며 정당화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는 과정은 몸에 아무런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을 흔히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혈압이 140, 150, 심지어 160까지 올라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 혈관은 조금씩 손상되고 심장은 더 많은 부담을 받고 신장은 서서히 약해지지만 몸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견뎌냅니다. 이노 씨도 그랬습니다.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지만 몸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었고 건강검진 결과는 그저 참고 사항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58세가 되던 해 이노 씨는 회의 중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가슴이 답답했고 잠깐 동안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회의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동료가 이노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이노 씨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동료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이노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혈압을 재자 숫자가 190에 110이었습니다.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의사 선생님을 불렀고 이노 씨는 즉시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CT와 혈액 검사가 진행되었고 다행히 뇌출혈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환자분, 고혈압이 이미 꽤 오래되셨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만 넘긴 게 아니라 그동안 쌓인 세월이 오늘 터진 겁니다. 혈압이 이 정도면 혈관에 상당한 부담이 가고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증상이 없었던 게 오히려 더 위험했던 거예요. 이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오늘 갑자기 아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오랫동안 방치해온 결과였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대로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이 지금 이렇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대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엄중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다음에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이노 씨는 외래 진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시면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혈압이 장기간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심장도 조금 비대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처방전을 받아든 이노 씨는 약의 개수를 세었습니다. 3가지였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약, 소변을 통해 염분을 배출하는 이뇨제,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 이노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약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거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못 끊는 거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은 이노 씨의 눈을 보며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혈압을 빨리 안정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평생이라는 단어 때문에 걱정이 크시겠지만 일단 오늘과 이번 달을 먼저 안정시키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혈압이 조절되고 생활 습관이 개선되면 나중에 약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노 씨는 그 말의 절반만 들었습니다. 귀에 들어온 것은 약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었고 평생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마음속에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노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약들이 정말 나를 살리는 걸까? 아니면 평생 약에 의존하게 만드는 걸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혈압 약은 혈압을 낮추는 약이지 몸을 망가뜨리는 약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높은 혈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혈관과 장기에 훨씬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혈압을 적절히 조절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노 씨는 아직 이런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기는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 3개월 동안 이노 씨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약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그러자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대부분 120에 80 근처였고 가끔 어지러웠던 증상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컨디션도 괜찮아지고 머리가 무겁던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노 씨는 생각했습니다. 혈압이 정상인데 이제 나은 거 아니야? 약을 먹어서 혈압이 낮아진 것인지 아니면 몸이 회복되어서 혈압이 낮아진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약에 대한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고혈압 약은 제약회사의 음모라는 영상들이 있었고 수박 껍질이나 양파즙으로 혈압을 잡았다는 사람들의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카톡 단체방에서는 누군가 약 먹으면 평생 약에 의존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공유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내는 이노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약 꾸준히 드세요. 괜히 인터넷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지만 이노 씨는 반박했습니다. 약이 오히려 간이나 심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잖아.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조금씩 약을 먹는 것을 건너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그 다음에는 이틀에 한 번씩, 나중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약 봉투는 서랍 안에 쌓여갔고 이노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잘 안다. 지금 괜찮은데 굳이 약을 먹을 필요가 있나?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는 날이 되면 이노 씨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진료 전날 밤에만 약을 다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면 대부분 130이나 140 정도로 나왔고 의사 선생님은 괜찮네요. 계속 이렇게 잘 관리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노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봐라, 약 안 먹어도 괜찮잖아. 하지만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에서는 혈압을 어떻게 재고 계세요? 아침, 저녁으로 재보셨나요? 이노 씨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집에서는 잘 안 재봐요. 괜찮은 것 같아서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혈압계를 하나 장만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한 번씩 재보세요. 병원에서 재는 혈압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다 알기 어렵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혈압계를 사서 집에서 측정하는 것을 권하셨지만 이노 씨는 괜히 불안할 것 같아서요라며 미뤘습니다. 사실은 집에서 혈압을 재면 자신이 약을 제대로 안 먹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병원에서 재는 혈압과 집에서 재는 혈압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만 가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백의 고혈압이 있고 반대로 병원에서는 정상이지만 집에서는 높은 가면 고혈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병원 혈압뿐 아니라 가정에서 측정한 혈압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노 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을 제대로 먹지 않은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차고
가끔 눈앞이 살짝 하얘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쉬면 괜찮아졌기 때문에 인호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느 날 손주와 놀아주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소파에 주저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으신데 병원 가보세요. 하지만 인호 씨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야. 아내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약 제대로 드시는 거 맞죠? 요즘 어지럽다고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인호 씨는 약 잘 먹고 있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약은 서랍 안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인호 씨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혈압약이 오히려 어지럽게 만드는 거야. 약을 안 먹으니까 몸이 적응하는 과정인 거지. 하지만 실제로는 조절되지 않는 혈압이 문제였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호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혈압 초기나 중기에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나중에 두통,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혈관과 장기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인호 씨에게 나타난 증상들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지만 그는 여전히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인호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고 몇 초 동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고 하고 싶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아내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인호 씨는 다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혈압을 재니 210에 115였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응급 약물을 투여해서 혈압을 낮추기 시작했고 MRI와 CT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인호 씨는 검사실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큰일 나는 건가? 이게 뇌졸중인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인호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했습니다. 왜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을까? 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한참 후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뇌경색은 아닙니다. 하지만 MRI에서 작은 뇌어혈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것은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풀린 흔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고 신호를 받으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환자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재활치료가 필요한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시면 다음에는 이렇게 운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인호 씨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약을 끊고 버티는 것이 잘한 선택이었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도박이었고 그 도박에서 인호 씨는 질 뻔했습니다. 며칠 후 인호 씨는 퇴원 전 마지막 상담을 받았습니다. 심장내과 선생님과 신경과 선생님이 함께 자리하셨고 인호 씨의 상태와 앞으로의 관리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노 씨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고혈압 약은 정말 평생 먹어야 하는 건가요? 심장내과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드셔야 하고 어떤 분들은 줄이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는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혈관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평생 드셔야 하는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혈관이나 심장, 신장의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은 약을 끊으면 다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유전적 요인이 강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오랫동안 고혈압을 방치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환자분의 경우도 이미 몇 년간 혈압이 높았고 이번에 뇌어혈까지 경험하셨기 때문에 평생 약물 관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약을 줄이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염분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의 개수를 줄이거나 용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반드시 의사가 계획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지 환자분이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경과 선생님도 말씀을 보태셨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지만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적 젊고 초기 고혈압이고 비만이나 과음처럼 교정 가능한 원인이 명확한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면 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장기 상태를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심장내과 선생님이 마무리하셨습니다. 환자분, 약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고혈압 약은 독이 아닙니다. 이미 망가져 있던 혈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도구입니다. 장기간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혈압을 높게 방치하는 시간입니다.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혈관과 장기를 손상시키는 것이지 약이 손상시키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이노 씨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으셨습니다. 평생 약을 먹는 게 싫어서 안 먹는 것과 평생 약을 잘 먹어서 평생을 늘리는 것, 어느 쪽이 진짜 손해일까요? 그 질문에 이노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이노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약을 끊는 싸움이 아니라 혈관을 지키는 싸움으로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계였습니다. 이노 씨는 집에 자동 혈압계를 장만했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 번, 저녁 자기 전에 한 번씩 혈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숫자를 보는 것이 두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혈압 수첩을 만들어서 매일의 기록을 적었고 스마트폰 앱도 활용했습니다. 혈압을 재면서 이노 씨는 자신의 몸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짜게 먹은 날은 다음 날 혈압이 올라가고 술을 마신 날은 며칠 동안 혈압이 불안정했습니다. 반대로 잘 자고 스트레스를 덜 받은 날은 혈압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숫자를 통해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운동 처방사의 조언을 받아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걸었습니다. 숨이 조금 찰 정도의 속도였고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2달 후에는 계단 1층에서 2층까지 수만차게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이노 씨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체중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혈압도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체중 감량 역시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소금통이었습니다. 이노 씨는 평생 짜게 먹었던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을 줄이고 라면을 먹을 때는 스프를 반만 넣었습니다. 젓갈과 장아찌는 양을 조절했고 김치도 덜 짜게 담근 것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싱겁게 느껴졌지만 2주쯤 지나자 입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염분을 줄이면 몸에 수분이 덜 쌓이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으로 혈압이 안정되면 나중에 약을 줄일 가능성도 열립니다. 이노 씨는 혈압계, 운동화, 소금통을 자신의 인생 후반전 3대 무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약과 함께 자신의 혈관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이노 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압 수첩을 보여드리자 의사 선생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말 잘하셨네요. 혈압이 120에서 130, 70에서 80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뇨제 용량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약 한 알의 용량이 줄어든 것이었지만 이노 씨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정말로 약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중이 4kg 정도 줄었고 혈압 패턴이 더욱 안정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이렇게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약은 먹고 있었지만 알의 개수와 용량이 처음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노 씨에게는 큰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뇌와 심장 관련 수치들이 안정적이었고 소변 검사에서 나왔던 미세 단백뇨도 많이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완치라는 표현은 쓸 수 없지만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노 씨는 감정적으로도 회복되었습니다. 손주와 공원에서 축구를 하고 아내와 함께 동네 뒷산에 등산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춰야 했지만 이제는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가벼워 보여요. 이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이 나를 묶어둔 게 아니었어. 약 덕에 내가 다시 자유로워진 거야. 어느 날 저녁 이노 씨는 일기를 쓰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형벌 선고처럼 들었습니다. 약에 묶여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당신의 혈관을 평생 지켜주겠습니다라는 보험 약관처럼 들렸습니다. 약은 자신을 가두는 족쇄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안전벨트였습니다.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혈압 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노 씨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평생 건강하게 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약은 그 대답의 일부일 뿐이었고 나머지는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노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약을 완전히 끊는 것만이 성공일까? 아니면 합병증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성공일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약을 끊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진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약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이노 씨는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도 대부분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약 끊고 싶은데 의사가 평생 먹어야 한대. 이게 맞는 건가? 이노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약이 정말 싫었고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 그런데 약보다 더 싫은 게 있더라고. 쓰러져서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거. 내가 못 움직이면 아내가,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 생각하니까 약이 싫은 게 아니라 고마운 거더라고. 이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약을 미워하지 않아. 약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자는 나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약은 그냥 안전벨트야. 안전벨트를 풀고 과속하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 안전벨트 매고 오래 달리는 게 낫잖아.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노 씨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고 그 평온함이 친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혈압 약을 끊으려다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결국 약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운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므로 의학적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재활 운동을 지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혈압 약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드셔야 하고 어떤 분들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용량을 줄이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셀프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약 복용과 생활 습관을 다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고혈압 약을 자주 빼먹거나 혼자 판단해서 끊었다, 다시 먹기를 반복한다. 둘째, 집에서는 혈압을 거의 재지 않고 병원에서 재는 혈압만 믿는다. 셋째, 약은 먹지만 생활 습관은 거의 바꾸지 않았다. 짠 음식, 술, 담배를 나이 탓으로 합리화한다. 넷째, 머리가 아플 때만 약을 먹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유튜브나 인터넷 정보를 보고 약을 끊을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의사 선생님과 솔직하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약을 줄일 수 있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억하세요. 고혈압 약은 평생의 족쇄가 아니라 평생을 늘려주는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달릴지, 안전벨트를 맨 채로 오래 달릴지 선택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고혈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시니어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